신도시나 택지개발 지역에는 많은 상가가 분양됩니다. 주로 집합상가 형태로 구분상가로 이렇게 구획돼서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 상가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에는 많은 상가들이 분양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상가를 분양받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도시 상가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구도심의 상가와 다르게 편의성이 아주 높다는 점과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상가의 기본적인 수요층이 이미 거주민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내 상가는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단점도 존재합니다. 위례나 마곡 등의 택지개발지역 상가 중 많은 상가들이 공실로 슬럼화되고 상가의 매매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분양상가는 기피 대상으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투자 후 후회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의 상가가 갖는 양면성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시 상가는 모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면 좀 더 객관적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도심과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상가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경쟁력이 높은 상가는 공실이 없는 상가입니다. 임차인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기본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역보다는 구도심에 이런 상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도심 상가의 가장 큰 매력은 현재 영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도심 상가의 임대료는 타당성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의 권리금 또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구도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가 용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더라도 아주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를 소화할 만한 도로 폭이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붐비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요층인 해당 지역 내 거주자들과 더불어서 외부에서의 유입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필요합니다만 대부분의 구도심 상권에서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구도심 상권의 경우 공실로 권리금이 없는 상가를 찾기는 좀 쉽지 않고 권리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산 신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내 상업지역을 보면 각 블록별로 주차 용지를 지정해 놨고 이 땅에 이제 주차 빌딩이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거주자들의 수요 외에 초과 수요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기존 구도심의 유명 맛집들이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 내로 이전하거나 분점을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상가들이 이제 건축되면서 비슷한 입지 조건의 상가들 중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은 구도심 상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점입니다.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 내의 상업지역은 이용의 편리성에서 구도심 상권을 능가합니다. 또한 신도시 상가는 빠른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렌트 프리, 즉 무상 임대차 기간을 제시하거나 인테리어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하는 게 그 예입니다. 창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서 이런 구도심 상권에 비해서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그 상업적 토지 가격은 그 대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다 뭐 경쟁 입찰로 토지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뭐 이 정도 이하로는 신도시 상업적 토지를 산다는 것은 사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층 상가의 그 분양 가격은 대부분 토지 가격존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에서 분양되는 1층 상가의 가격을 뭐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고 고분양가라는 이야기가 뭐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층에 전용 10평의 그 상가는 분양 평수는 뭐 전용의 2배인 20평 정도입니다. 전용률이 50% 정도 된다는 얘기고 1층 상가 가격이 뭐 평당 5천만 원이라 그러면 분양 평형이 이제 20평이 되니까 20평 평당 5천만 원 해서 10억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10억의 그 4% 수익률이라고 하면 연간 4천만 원이고 월로 따지자면 330만 원의 임대료가 나와야 됩니다. 5%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 연간 5천만 원이고 월 416만 원이 그 임대료로 나와야 됩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의 그 상가 문제는 이러한 수익률로 계산된 임대료하고 실질 임대료하고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은 무상임대, 뭐 시설비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유인책의 조건을 보고 입장했지만 임대료를 감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험 없는 분들이 단순히 임대차 뭐 지원 요구 조건이나 시설비 일부 지원 조건만을 보고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내 상가에 입점하는 것은 뭐 상당한 무리수가 되고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구도심에서 뭐 병원이나 학원용의 대형 상가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치 또한 뭐 전면에 있는 부분들은 다 차 있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내에서는 뭐 많은 상가들이 동시에 건축되고 분양이 되고 임대를 구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에서 그 상가를 신축하는 시행사는 처음부터 각 층별 MD 구성을 통해서 미리 이제 업종을 각 층별로 정해두고 구성에 맞는 임차인 위주로 이렇게 임차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충분한 상승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닌데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은 상권이 형성되고 안정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도시 상가를 소개할 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대부분 뭐 안정된 상권이 이루어진 이후에 미래의 상태를 전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점은 주의하시고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상업지역의 상가는 이와 같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구도심 상가의 경우 대부분 상권이 형성돼 있고 안정된 임대료 수준과 함께 뭐 그에 걸맞는 매매 가격이나 임대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그 안정된 투자 수익이나 임대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근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구도심 지역이 만약에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하고 인접해 있다 할 경우에서 상가 이용의 그 편리성에서 구도심 상가는 신도시 상가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에서 이게 상가 투자를 예정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본인이 상권이 활성화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건물의 준공을 원하는 업종으로 입점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양받으려는 상가가 다른 상가에 비해서 뭐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 부분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비싸게 사시게 되면 임대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와 창업을 동시에 생각하시는 문제분들이라고 그러면 신도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도심의 경우에 이미 뭐 같은 업종이 다 차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또 규모 또한 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시 쪽은 이와 같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신도시가 좋다 또는 구도심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산 신도시 이제 진건지구를 예를 들자 그러면 8호선 다산역 아직 뭐 영영층 미정입니다만 이게 개통이 23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만 3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하철들이 항상 늦게 계획보다 늦게 이제 개통되는 것을 이제 본다 그러면 대략 뭐 2014년쯤 뭐 개통되지 않을까 하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실 때 지하철로 인한 유동인구의 동선은 그때까지는 잡히기 어렵다. 그리고 20년 말에 이제 올해 말이죠. 현대 그 아울렛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중심 상업 지역에 굉장히 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됩니다만 반대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 경우에선 또 왕숙 1, 2 이제 지구가 개발이 진짜 시작될 것인데 요거 또한 뭐 충분한 뭐 유인 요소를 갖게 됩니다만 역시 이 또한 뭐 좀 그 뭐 좋다 나쁘다고 하는 점 좋은 점 좋게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똑같은 조건으로 구도심과 신도시를 비교해 보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상가별로 뭐 장점과 단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나무랄 데 없는 뭐 상가라고 그러면 그에 걸맞는 가격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뭐 투자하고 이제 투자나 창업을 생각하실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고 좀 생각하시는 게 뭐 옳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구도심과 신도시 상가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산 신도시 상업지역 상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산 중앙부동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